정신 나 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누가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자, 지금 야당의 문재인 의원, 지금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친노에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조수인 차장이 보기에는 진실이 뭡니까? 과연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문재인 의원이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 어디까지 오케이 사인을 준 건지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죠. 네, 직접적으로 일단 문재인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거나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데요. 자, 이상돈 중앙대 교수,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이 세 사람이 사전에 셋이 함께 만나서 비대위원장 문제를 조율했다.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와 지금 이상돈 교수는 연일 같이 만나서 논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이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만나서 그러면은 당연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의원이 비대위원장 해라라고 제가를 해준 겁니까? 네, 이상돈 교수하고 그 셋이 만났을 때 문재인 의원이 어렵지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또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기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 영입 문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 몇 분과 상의를 했고 동의도 받은 사안이다. 그러니까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이 교수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화로 문재인 의원의 의사를 확인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 그걸 보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에게 교수님, 문재인 의원도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비대위원장 오는 거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운명이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지금 트위터에 글을 남긴 걸 보면 자신의 관련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남 탓을 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안경환, 이상돈 두 교수를 함께 모셨다면, 그리고 당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매끄러웠다면 혁신과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다. 그렇죠. 네, 이 문재인 의원 발언이요, 또 트위터를 통해서 한 겁니다. 어떤 기자들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트위터라는 어떤 그런 공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커지는 건데요. 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경환, 이상돈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 이 얘기는 나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같이 모셨다면 또 당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매끄러웠다면 좋았을 거다. 이거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어떤 좀 질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애초에 첫날에는 이상돈 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띄운다고 발표했다가 굉장한 역풍이 부니까 다음 날에는 사실은 내가 안경환 교수까지 함께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띄우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나는 안경환 교수까지 함께 모시는 거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까지는 알았지만 공동 비대위원장 제안에 대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과 좀 다른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이상돈 교수가 자기가 문재인 의원으로부터 오케이를 받았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알고 있을 당사자인데요.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직 문재인 의원 본인과 직접 통화하셨을 때 그 다음날 만나서 또 꽤 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재인 의원이 이상돈 교수님, 우리 와서 당을 좀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당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논란이 되니까 지금 발을 뒤로 싹 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이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을 따르는 리더, 친노계 강경파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치 이상돈 교수를 단독으로 영입하려다가 불발이 돼서 굉장히 스타일을 구긴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점점 상황은 문재인 의원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또
어떤 책임이 비등하니까 한 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노 세력 내부에서는 이런 문재인 의원을 과연 보스로 인정해서 되겠냐, 또 문재인 의원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오케이 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말로 한마디로 요즘에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영입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계속 사전 조율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전 조율한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 지금이라도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차제에 정치적 리더가 되려면 책임을 지는 모습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협상을 2번을 여당과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문재인 의원을 따르는 상당수 의원들이 비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것도 문재인 의원의 사인을 받지 않고 그렇죠. 추진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쉬운 네,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주주가 문재인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60%, 70% 이상의 의원들이 바로 친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영선 원내대표가 모셔오고 싶다는 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의원이라는 이 최대 주주를 제쳐놓고 독단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네. 이상돈 교수도 상당히 지금 문재인 의원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좀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종의 문재인 의원도 자기 생각을 말하자면 자기를 따르는 초재선 의원급들이랄까 한테 충분히 설득하는 게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요? 네. 지금 이상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의원이 계파의 수장으로서의 위치도 좀 불안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점을 꼬집었는데 바로 문재인 의원이 보스가 되기 위해서는 보스가 어떤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노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까지는 친노 세력과 강경파가 합세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돈 교수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아주 긴밀히 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친노 의원들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친노계 인사 대부분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삼갔습니다. 예.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친노계에서 어쨌든 말이 잘 안 먹히고 있다, 리더십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류는 분명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 조금 전에 우리 한번 그 발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도 어제까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만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은 문재인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두 사람의 사당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박영선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지금 당내 기류는 점점 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 쪽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게 18대 때 새누리당, 한나라당 거와 좀 비슷한 또 그걸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가 당을 대표는 맡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늘 마찰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문재인 후보라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다 보니까 계속 당 지도부와 삐걱거리는 건데 결국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접 뛰어들면서 이 논란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지도부는 이 유력한 대선 주자와 같이 가는 게 오히려 책임 있게 예. 리더십을 갖고 가는 데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봅니다. 예. 저 두 분의 말이 서로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엇갈리는 말을 놓고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견해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들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들 두 명이 예.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 잘못했다는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거 좀 분명하게 좀 밝혀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 야당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풀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